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과 첫 번째 수행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 강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과 관계된 영상 하나를 먼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담아야 되나요? 어서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벤트 같은 건데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아 이게 말이 안 나오네.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들었어.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한번 늙지 마. 나 늙어도 좀 귀엽나? 고생 많이 했나 보다. 호윤우. 아빠 머리가 이상해.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광고 영상은 한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제작한 광고 영상인데 기타의 다른 제품 광고처럼 자사에서 나온 상품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보여주기보다는 은연중에 드라마 같은 영상을 만든 다음에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제작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상품이 떠오르는 간접적이고 감동적인 상황을 연출을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는 게 이 광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젊은 사람이 30년 후 혹은 40년 후에 자신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다음에 삶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광고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거는 많은 광고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광고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 광고이고 어떤 것이 나쁜 광고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광고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내용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광고의 정의, 종류, 특징, 기능, 제작 과정, 그리고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론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눈과 머리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작품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 광고 작품이 어떠한 상품 그리고 그 상품에 어떠한 기능을 광고하고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는 퀴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광고 작품을 살펴보게 될 거고 간단하게 짧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광고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떠한 상품을 광고하고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활동지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모든 광고 작품에는 오른쪽이나 왼쪽, 하단, 상단 쪽에 캐치프레이즈와 그리고 제품명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 작품도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 투르칼라 그리고 파버카스텔이라고 하는 제품명이 적혀 있죠. 투르칼라는 이 광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고 아래에 있는 파버카스텔은 이 상품의 제품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 작품은 바로 자연의 생생한 색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색연필을 광고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가지의 실물 형태가 그리고 한쪽에는 보라 색깔 색연필의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죠. 이렇게 절묘한 합성으로 완벽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광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4가지 작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어떠한 브랜드, 어떠한 상품, 어떠한 서비스를 광고를 하고 있을까요? 이 작품은 하단에 보면은 맥도날드의 로고가 박혀 있고 그 옆에 영어로 밤새도록 그리고 매일 밤 연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상단의 이미지를 보면은 햄버거 위쪽에 있는 빵의 그림자를 어디로 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 모양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볼 수 있는 달, 그리고 하단에 있는 메시지, 그리고 로고,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맥도날드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보시면 그림 한가운데 드러나는 상품의 사진이 찍혀져 있죠. 그리고 뒤에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과연 이 광고 작품은 무엇을 광고하는 작품일까요? 이 작품은 바로 안경 안에 있는 렌즈를 광고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은 See more clearly for less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의 뜻은 더 작은 비용으로 더 명확하게 보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역을 했을 때.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더 선명하게 보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되게 구불구불하게 보이는 고흐의 작품이 이 안경이 닿는 부분만큼은 마치 진짜 사람처럼 사실적으로 바뀌어 있는 극과 극의 묘사로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선명하게 보이는 렌즈 혹은 안경을 광고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자, 하단에 보면은 JBL이라고 하는 로고가 박혀 있고 그 밑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고 하는 영어가 적혀 있어요. 즉, 소음을 막아주는 기능을 가진 헤드셋이라고 하는 제품명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앙의 남자의 얼굴 주변으로 헤드셋 모양의 빈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좌우로는 굉장히 사납게 짚고 있는 개들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개들이 헤드셋 모양으로 되어 있는 빈 공간에는 침범하지 못하는 형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폰이 가지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광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소음 방지, 즉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진 헤드폰을 광고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지금 보면은 왼쪽 상단에는 니베아라고 하는 제품명이 적혀져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그 제품의 사진 그리고 영어로 니베아 선스크린 워터프루프라고 하는 영어가 적혀져 있어요. 그럼 과연 이 광고는 뭘 광고하기 위한 작품일까요? 네, 바로 방수 기능을 가진 선크림을 광고하기 위한 작품이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여자 캐릭터를 보면은
얼굴이랑 몸에 선크림을 바른 흰색의 얼룩이 있고 그것 때문에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샤워기의 물이 여자한테 닿지 않고 그 주변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형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효과적으로 방수 기능을 위트 있게 표현을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실물을 이용한 게 아니라 되게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선크림이 가지고 있는 방수 기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한 광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을 하고 있고 은연중에 우리의 눈길을 끌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제품, 모르고 있던 제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광고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광고의 정의입니다. 광고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라고 하는 한자어는 넓을 광 그리고 알릴 고라고 하는 두 개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바로 널리 알리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광고의 영어 표현에 해당하는 advertising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adverte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라틴어 advertere 같은 경우에는 돌아보게 하다, 주의를 돌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의 프랑스 표현에 해당하는 reclaim은 라틴어 클라모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라틴어 클라모는 부르짖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고에 대한 동서양 표현의 어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광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복하여 부르짖음으로써 주의를 끌게 하여 널리 알리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본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해서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을 사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데 광고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바로 광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광고학회에서도 공식적인 정의를 내놓았는데요. 바로 광고주가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유료의 비대면적인 의사전달 형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어떠한 광고주가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TV, 인터넷, 그리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을 내게 되고 그리고 광고주가 직접 우리에게 1대1로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나 혹은 종이 등과 같이 직접 만나지 않는 즉 비대면적인 매체를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총체적으로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광고학회 외에도 광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여러 학회라든지 그리고 잡지, 전문 서적 등에서도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모든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굵고 큰 글자 중에서 과연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1. 광고주, 즉 광고를 만들려 하는 주체가 첫 번째 키워드이고요. 두 번째, 유료입니다. 바로 비용을 지불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대면적이라는 형태입니다. 즉 1대1 세일즈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 거 한번 보는 거 어때요? 사는 거 어때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은연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그런 비대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정의는 광고주라고 하는 사람이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비대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광고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광고를 내보내는 매체에 따른 다양한 광고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총 15가지의 광고 종류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가지 종류를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고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종류와 명칭을 보신 다음에 광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암시하는 광고의 종류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15가지
광고 종류의 명칭 중에서 광고의 내용에 따라서 명칭이 붙은 광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서비스 광고, 제품 광고, 공익 광고, 기업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네 가지 광고의 종류는 어떻게 광고를 제작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광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광고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광고는 서비스에 대한 것을 광고하는 종류이고, 제품 광고는 어떠한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광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익 광고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광고를 얘기를 하고, 기업 광고는 기업의 이미지나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광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광고의 매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제작하는데 혹은 광고를 내보내는데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서 명칭이 붙은 광고의 종류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있는 1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이에 해당을 할까요? 바로 TV 광고, 포스터 광고, 핸드폰 광고, 전화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DM 광고, 5개 광고, 인터넷 광고, SNS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각각의 광고의 종류는 무엇을 광고했느냐에 따라서 붙은 명칭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사용을 해서 광고를 제작했고 어떻게 송출했느냐에 따라서 분류된 광고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주변에서 듣는 광고의 종류별 명칭은 크게 내용, 매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5가지 광고의 매체 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4대 매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4대 매체라 함은 광고가 시작됐던 시점부터 광고가 꽃을 피웠던 과거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4가지 매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있는 광고의 종류 중에서 이 4대 매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4가지 광고를 전통적인 광고의 4대 매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광고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의 내용에 따른 분류, 즉 무엇을 광고에서 다루고 있느냐에 따른 분류인 제품 광고, 기업 광고, 서비스 광고, 공익 광고 이 4가지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광고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나도 급하다. 나도 출력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아유, 코드 기다려 좀. 된다. 출력만. 아유, 출력만. 와! 10분 늦었습니다. 10분. 네, 이게 빨리 갈게요. 예. 아, 잠깐 그 현금 인출하느라고요. 다 됐어요? 다 됐어. 됐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상은 각성 효과가 있는 에너지 음료 핫식스를 위트 있게 광고한 영상입니다. 핫식스라고 하는 음료가 가지고 있는 각성 효과와 그리고 그 각성 효과가 필요한 상황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서 눈길을 끌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게 제작을 했죠. 그리고 더불어 광고에 사용된 음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게 상품명을 전달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어떠한 제품의 특징이나 상표 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제작하는 광고를 바로 제품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새로 개발된 상품이나 혹은 기존의 제품 등 자사의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광고를 통틀어서 제품 광고 혹은 상품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품 광고는 제품의 특징, 디자인, 기능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서 구매 욕구를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명칭이라든지 마크, 가격, 성능, 성분, 구조, 용도, 사용 방법, 보관 방법, 구입 장소 등을 광고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광고의 컨셉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여서 제시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광고의 종류는 기업 광고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LG 기업에서 명화를 이용해서 기업의 가치관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LG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명화를 이용을 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광고를 다수 제작해 왔는데요. 명화를 이용하는 이유는 명화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라든지 고급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업에 투영시킴과 동시에 과거로부터 현재의 새로운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과거에는 없었던 많은 것들을 개발해낸다라는 그런 LG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LG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돋보이고 그 기술력의 고급성이라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명화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나아갈 방향,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광고의 영역을 기업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업 광고라 함은 기업의 역사, 정책, 규모, 기술, 업적, 인재 등 기업에 관련된 것들을 선전함으로써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라든지 혹은 투자자들이 신뢰와 호의를 쌓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광고는 기업의 문화라든지 기업 구성원의 특징, 최고 경영자의 가치관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또한 관심까지 가져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을 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곧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상표에 대한 신뢰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는 곧 이 기업의 제품이라면 구매할 만하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생각을 심어주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서비스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광고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먼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좀 허전합니다. 왜? 배달이 빠졌으니까요. 우리 민족이라면 달랐겠죠. 이렇게 불바두의 식사에 치킨이 빠질 리 없고 짜장면은 벌써 도착했겠죠. 밤잠보다 밤참이 많은 민족, 배달로 나라를 구한 민족, 사시사철 천지사방 부철주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방금 보신 영상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 서비스 앱을 광고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언어 유희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명화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더함과 동시에 명화 속의 장면을 현대 음식으로 치환을 하면서 조금 더 위트 있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게 특징입니다. 한국인을 일컬어서 순박하고 순수한 웃음을 짓는 민족이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여기서 배달을 전혀 다른 뜻의 또 다른 배달로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뇌리에 좀 더 박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유명한 명화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광고를 시청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광고는 금융, 보험, 항공사, 정보통신, 렌터카 등과 같이 무형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안내나 이용 촉진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작하는 광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주장 광고나 설명 광고 이 두 가지의 형식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 광고라 함은 입증이 가능한 특징이나 혜택에 대한
것을 주로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광고 형식을 얘기를 해요. 주로 보험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속에 참여하는 모델의 사용 후기라든지 그리고 독특한 음악 혹은 춤, 스토리 등과 같이 주관적인 경험이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하는 광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행 상품 패키지라든지 렌터카 사용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설명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광고의 종류는 공익광고입니다. 공익광고란 무엇을 말하는지 해당하는 광고 영상 하나를 먼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 I'm your father. 방금 보신 영상은 유명한 SF 영화인 스타워즈에서 등장한 캐릭터 다스베이더가 자신의 아들에게 한 I'm your father 라고 하는 명대사를 패러디해서 제작한 일종의 패러디 광고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유곽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두루마리, 휴지를 구해주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위트 있게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재미를 줌과 동시에 우유곽을 재활용하면 휴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재활용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공익광고입니다. 그래서 공익광고를 정리를 하자면 기업이나 단체 혹은 정부가 공공봉사라든지 교육 환경의 조성이라든지 환경보호 등과 같이 공공의 복지나 이익 향상을 위해서 제작하는 광고를 얘기를 합니다. 공익광고는 그래서 건강한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공공의 규칙이나 약속 등을 주로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헌혈, 홍수 규제, 산불 방지, 마약 추방 등과 같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는 휴머니즘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범국민성, 비영리성, 비정치성을 지향하고 그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광고의 종류를 분류해 보았고, 거기에서 내용에 따른 광고의 분류 4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광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광고의 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 그리고 부정적인 기능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의 기능 그 첫 번째는 바로 긍정적인 기능, 정기능입니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소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대량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인하하게 됩니다. 대량 수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제작 비용이 충분히 모아지게 되고 그에 따른 제작 인력이나 제작 속도 그리고 제작하는 노하우 등이 늘게 되면서 가격을 낮추는데, 즉 가격이 인하되는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즉 제품을 차별화시키는데 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는 곧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 속에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를 보면 이때 무엇이 유행을 했구나, 그리고 이때 유명했던 연예인은 누가 있구나, 그리고 이때 건물이라든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제품이나 기술들을 광고를 통해서 빨리 접하게 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이해나 수용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소비층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까지 창출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권보호나 환경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문화나 흐름을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즉 역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충동구매와 낭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하는 여러 가지 화장품 등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화장대를 열어보게 되면은 비슷한 색깔의 틴트라든지 립스틱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고 싶게끔 만들기 때문에 충동구매와 낭비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잘못된 소비관이 형성되기도 하고 일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량인데 수요자가 많다 보다 보니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는 가격 인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 기업을 비방함으로 인해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제품의 장점이나 강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경쟁사의 상품을 까내리고 비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품을 돋보이게 만드는 안 좋은 방식의 의사 전달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설적인 내용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품위나 취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에서 외래어나 비속어가 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시청하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배우기도 하죠. 그리고 인종이나 성, 연령 등 특정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만들기도 합니다. 소주 광고를 보면은 항상 여자 모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남자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 역할을 고정화시키기도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나친 허풍이나 과장에 의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동전까지도 집어삼키는 흡입력이 뛰어난 청소기를 샀는데 그것이 일주일도 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대에 어긋나는 제품을 과장되게 광고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광고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매체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언론 매체에 광고를 띄우기 위해서 일정의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언론사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나 너희 방송사에서 우리 광고 뺄 거야, 돈 안 낼 거야 라는 식으로 하면서 언론 매체를 통제하고 자기의 구미에 맞는 내용들로만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고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볼 때에는 이 광고가 바른 광고인지 그리고 정당한 광고인지 잘된 광고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걸러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의 실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제작 과정인데요. 광고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제작 과정 그 첫 번째는 바로 기획입니다. 제품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시장의 트렌드는 어떠한지, 그리고 컨셉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획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촬영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담아서 어떠한 장면으로 광고를 촬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강의 시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안에 맞춰서 모델을 캐스팅하게 됩니다. 모델 에이전시나 혹은 연기자 에이전시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일반인이나 정치인 중에서 스토리보드, 즉 시안에 맞는 인물을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안이 확정이 되고 모델까지 섭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PPM, 즉 프리 프로덕션 미팅이라고 하는 제작 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작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과 제반 사항 등을 최종으로 점검을 하고 광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촬영이 진행되게 됩니다. 외부 로케이션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시안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리고 분위기에 맞게 촬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편집을 하게 됩니다. CG를 입혀서 좀 더 영상미를 더하고 그리고 성우의 나레이션이라든지 BG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전체적인 광고를 깨끗하게 다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듬은 광고를 바탕으로 시사,
즉 사내에서 평가 상영을 하게 됩니다. 광고를 미리 보고 광고가 제대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지 광고의 효과나 완성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심의를 통해서 광고를 진짜 방영할 것인지 아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영이 결정되게 되면은 이를 방송사나 혹은 길거리에 설치하거나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가 방송되는 순간 그리고 설치되는 순간부터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반응은 어떠한지 효과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기록을 해서 그 다음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 준비 자료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혹은 지금 방영되고 설치된 영상을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광고의 제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서로 역할이 다른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고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기능을 차례대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광고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광고의 제작에 기여하는 여러 사람, 즉 광고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와 관련된 직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와 관련된 직업 그 첫 번째는 바로 광고 기획자입니다. 줄여서 AE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광고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AE는 광고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광고주가 요구하는 사항과 고려해야 할 점을 광고 회사 내부 스태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조율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지식이나 유통, 매체 환경, 사회 트렌드, 광고 이론, 크리에이티브 능력 등과 같이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광고주와 광고 제작 팀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다방면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A가 맡는 주요 업무에는 첫 번째, 회계 관리가 있습니다. 광고 제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A의 역할입니다. 또한 경쟁사 활동을 체크를 하고 어떤 전략과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또 다른 역할입니다. 또한 광고를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제작에 관련된 각종 기획 전략서라든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것도 바로 A입니다. 즉 A는 광고 기획과 제작 그리고 완성에 기여하는 가장 큰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광고 분야의 직업은 바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줄여서 CD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제작물과 크리에이티브 팀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광고 제작팀의 총체적인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는 광고주와 광고 제작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은 CD는 광고 제작팀을 총지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전략 회의를 바탕으로 팀원, 즉 팀원에 속하는 아트 디렉터, 카피라이터, CF, PD 등과 함께 광고 크리에이티브 시안을 만들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며 광고주에게 해당 시안의 PT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촬영, 편집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광고 분야의 직업 그 세 번째는 바로 광고 프로듀서입니다. 줄여서 CF, PD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광고 기획 단계부터 스토리보드 제작, 제작 진행, 방송 광고 결과물을 인계하기까지 CF 예산을 관리하며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CF PD는 광고를 제작하는 설계자로서 CD, 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도와서 독립된 기능을 가진 크리에이티브 구성원들과 함께 표현 전략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제작하는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좀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CF PD는 제작팀의 한 일원으로서 팀원들의 개별적인 역량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제작 방향을 잡는 데 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 프로덕션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광고에 맞는 모델을 섭외하는 것, 제작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이해를 하고 제작 과정 중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실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D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에 가깝다고 한다면 CF PD는 실무자, 즉 실행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FPD는 광고주와 광고회사 그리고 광고 영상을 직접 제작하게 되는 제작사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직업은 바로 아트 디렉터입니다. 아트 디렉터는 광고 메시지를 이미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보이는 모든 비주얼 요소를 다듬고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제작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트 디렉터는 비주얼, 즉 시각적인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조형력, 창의력, 표현력, 색채 감각, 비주얼의 발상력 등 예술적인 재능과 기술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트 디렉터는 미대 출신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트 디렉터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카피, 사진, 영상,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 등 광고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것을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카피를 어느 위치에 어느 크기로 배열을 하는 것이 가장 소비자의 눈에 띄는지, 그리고 어떠한 색깔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사진의 구도는 어때야 하는지, 영상에서 편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지, 일러스트레이션은 수채화 느낌이 좋을지 아니면 딱딱한 느낌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과 적용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일수록 능력이 뛰어난 아트 디렉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직업은 바로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는 인쇄 광고의 헤드라인이나 방송 광고의 멘트, 나레이션, 혹은 광고 노래의 가사 등 광고에 사용될 글과 문장을 만드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는 광고주 회사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문구가 광고에 가장 적합할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품의 특성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며,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단번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감수성과 창의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1960년대 광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오길비라고 하는 광고 디자이너는 카피라이터의 6가지 덕목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제품, 인간, 광고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즉, 카피라이터는 좋은 글귀를 써내고 마음이 움직이는 글귀를 써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변의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머 감각입니다. 때로는 진지한 문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광고를 봤을 때 쉽고 즐겁고 재밌고 오래 기억이 남는 것에는 항상 유머가 들어가 있죠. 진지한 것에도 유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유머 감각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하드워크의 습관입니다. 글을 쓰고 좋은 문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과 중에는 너무 시끄럽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정신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글귀 하나를 캐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력이 많이 요구가 되겠죠. 힘든 일도 잘 버틸 수 있는 인내력과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재미있고 자연스러운 문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쓰고 딱딱한 그런 글귀보다는 정말 쉽게 읽히고 쉽게 기억되는 문장이 좀 더 좋은 카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주얼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쓰는 글귀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지 좀 더 눈에 확 띄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길이, 어느 정도의 간격, 어느 정도의 크기여야 되는지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카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과 문장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글이 그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는 비주얼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캠페인을 쓰려는 야망, 즉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광고의 직업은 CF 감독입니다. 즉 광고 제작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고주의 의도와 목표에 맞게 광고 전문가들이 기획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15초에서 30초, 혹은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는데, 이런 광고를 직접 제작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TV 드라마,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연출자와 같은 일을 하지만 CF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제품과 제품의 컨셉,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상해낸 아이디어, 시안을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직관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죠. 특히 이런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CF 감독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 CF 감독, 즉 광고 제작 감독, 광고회사 등이 사전에 광고 제작에 대해 최종 정리해서 디테일하게 논의하는 제작전 회의, PPM이라고 하는 것부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즉 시안을 제작하고 스토리보드를 짜는 그 과정에서 CF 감독은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다 보니 이미 광고회사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은 것에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낼지 빠르게 정리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CF 감독은 촬영 콘티 제작 및 촬영, 편집까지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미적 감각, 다양한 지식, 책임감, 집중력, 추진력, 개성, 창의성 등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많은 곳에서 찾게 되죠. 이렇게 이번 주에는 광고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광고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미술 분야 중에 하나이고 또한 우리의 가치관 형성이나 습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광고 분야의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오늘 배운 영상과 그리고 여러분이 기록한 활동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광고 상식 퀴즈를 치르게 됩니다. 이 상식 퀴즈는 첫 번째 수행평가 영역인 광고 분석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수행하게 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꼼꼼히 정리를 해서 복습을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지를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 영상은 각방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적지 못했거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구글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작성한 활동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퀴즈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